6번 기권 예공상태 환지세. 여기서는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예정이라는 말 빼버리고 거래금액이라고 하면 X입니다.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이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근데 암기 프린트 34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거래 예정금액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취득시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세금을 적는 게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인수되는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인데 바닥면이 최근에 신설됐고요.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해당되고 2의 서식에는 기재 안 하죠. 도배 상태는. 벽면, 바닥면은 1, 2의 서식 다 기재합니다. 물론 3, 4의 서식은 토지는 벽면 없으니까 적을 필요 없겠죠.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토지 이용계획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 설명만 합니다. 정보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것도 확인 설명만 하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이것도 확인 설명은 하지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확인 설명만 하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건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하는데 확인 설명은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보 공개는 하는데 확인 설명 안 하는 거는 공시지가입니다. 단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인적사항은 절대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되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 5개입니다. 5개. 시험에 출제됐고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암기 프린트 5번, 6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 암기하면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5번, 6번, 9번, 13번 4개에서 시험 2문제 나온다고요. 요약집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확인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게 다릅니다.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완성 전에 미리 설명하는데 확인 설명서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자, 설명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고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아까 보존하는 서식에 서명 날인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오래 판례라고 했습니다. 요약집 54페이지에 그대로 있고요.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개업공개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단 소공도 확인 설명할 수도 있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확인 설명 위반하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6월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확인 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기재도 해야 된다. 자, 게시해야 될 것 등수사보자 5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습니다. 소공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소공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수 중개보수열표 사 사업자 등록증 보 보정설정 영명서류 자 자격증 원본입니다. 원본.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규정 없습니다. 규정 없다 하더라도 굳이 따지자면 원본이 되겠죠.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보존해야 되는 것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5년짜리 4개 3년짜리 2개입니다. 계약서 5년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하는 거 4개 3년 보존하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 의무 없고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 다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면 중개보수 영수증 지금 줘요 안 줘요? 현실적으로? 주죠. 그 주는데 그 법정 서식이 아니라고 법에 정해진 서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매출 전표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임의로 만들어서 줍니다. 왜냐면 돈 받았는데 영수증 안 주면 또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법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법에는 없다고요. 우리 법정 서식은 모두 크기가 B5 용지 크게 돼 있다고. 법정 서식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크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중개보수 영수증도 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보통 보면 반 잘라 가지고 그냥 B5 용지 반 잘라 가지고 지금 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 보존 의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전속중개계약서하고 똑같다. 자, 표시광고,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표시광고 하려면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5개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명시하지 않거나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성명, 소연 등 5개입니다. 표시광고 하려면 25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외에 소면, 종가형 5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8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 18개를 해야 됩니다. 총 사방, 개개, 입주간, 총 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주방, 주차 가능 대수,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추가로 명시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 처벌받고 있는 게 거래 완료 이렇게 써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거나 다음 카페에 올려놓거나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이런 거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거래 완료를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시켜가지고 거래 완료된 걸 몰랐다.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보통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현실적으로 처벌 안 하는데 한 이틀 전에 계약한 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한 달도 넘었는데 아 몰랐다 내가 안 해서 몰랐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용납되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는다고요. 다른 데서 거래해가지고 거래된지 몰랐다 해도 이론적으로는 처벌받는다. 현실적으로는 뭐 당장 며칠 전에 거래했다면 그것까지 현실적으로 처벌은 안 하겠지만 시험에 나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 해서 몰라서 올려놨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계약되고 나면. 이게 허위매물, 가짜매물, 미끼매물 5개입니다. 이게 지금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허위매물 올리는지 이거 처벌받는 게 어떻게 해서 처벌받냐면 이게 역시 아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지만 이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그 지금 제가 연수교육을 다니보니까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한 달에 한 5건 정도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대요. 그 어떻게 적발되냐? 민원 넣어서 아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기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락이 온대요. 자,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수탁기관인데 원래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했다 이런 걸 통보해야 된다고 이거 하라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과태료 부과한대요. 과태료 부과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모니터링 기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락 왔기 때문에 시험에 요 10일 이내에 이런 걸 15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요거 30일, 15일도 반대로 바꿀 수 있겠죠. 문제 낼 때 30일, 15일.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숫자들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고 기본 모니터링이 12월 31일까지죠. 수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15일이 아니고 아까 30일이었잖아요. 기본 모니터링 30일,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그래서 X. 그리고 이게 7일이 아니고 아까 얼마였어요? 10일 이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5번, 특상태 조건 공금 중에서 5번에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7번에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 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기 프린터는 5번, 요약집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페이지 말을 안 해도 이게 오른쪽 위에 적혀 있는 게 요약집 페이지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X.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계약서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 2주일에 1회 이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구두로 통지해야 된다. X죠? 구두 X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코미디언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있고요. 정보망과 일간신문 X.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뿐이지 위약금이나 50% 위약금 줘야 된다. 50% 중개보수 준다 하면 X죠. 위약금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비용만 지불하는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정보망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거 지금 남았나요? 모의고사 한번 아직 꼭 보세요. 보고 비교적 그래도 모의고사가 최소한 한 35문제 정도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아마 문제는 달라도 거의 이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정보망에 대해서 나오고 아까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나오고 그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실제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정보망에서. 정보망이란 거래정보사업,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 하고 그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 하고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면 지정받아야 돼요.
지정이라는 말을 오직 여기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받아야 되고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요건이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7번 5-2는 3 요건을 갖춰서 지정 신청을 국토부 장관에게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 여기 숫자 다 중요합니다. 3개월 30일.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8번 5번에 있죠. 8번에 5번 1년 이내에 맞아요. 8번에 5번 4번 4번 제가 프린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번호를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어쨌든 30일 3월 1년 숫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지정 요건 암기 프린터 요약집은 67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나요? 7번 맞아요. 7번 5-2는 3이다. 5-2는 3 요거 숫자 뭐 1000명 이상 10개 이상 이런 식으로 X를 줄들였어요. 5-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실제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PC 버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중개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사설 정보망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여기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인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요.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명, 공인중개사는 1인. 이 개업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하면 X. 아까 용어정의 할 때 첫 시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X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자,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가 7일 이내 공개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7일 이내 통보하는 게 아니라 바로 통보해가지고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매물, 허위매물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1년 대신에 시험에 6개월, 2년,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대신에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하면 X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일반인들도 호갱노노 이런 건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정보망 아니라고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 개업공인중개사 컴퓨터에서 매물 있네요 없네요 보고 하는 그게 정보망이라고요. 개공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이거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1번부터 6번까지 그대로입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그대로 있습니까? 1번부터 6번? 네, 처음에 등록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못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러나 이 2번, 3번은 무등록이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미리 해도 된다고요.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보정 변경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1년짜리 가입했다고 1년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 바꾸려면 새로운 거 먼저 가입하고 종전 거 해약하면 된다. 그 다음에 보정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시험에 30일 이내 X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만료되었을 때도 만료되고 나면 30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X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시험에 거의 한 문제는 한 개 지문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요거 6개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정 설정 금액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법인 4억, 군사무소 2억, 개인 2억. 특수법인은 작년에는 지역 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1억 이상, 2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모든 특수법인 다 2,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다고요. 작년에는 지역 농협만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다고요. 근데 올해는 모든 특수법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보정금 지급 절차입니다. 일단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가실로 또는 고용인의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보험금 안 줍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 주죠. 보통 300만 원 정도 줘요. 저 아는 지인은 500만 원 받았어요. 한의원 가겠다 하면 무서워하더라고. 보험회사에서 한의원 한 1년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1년 안 다니는 조건으로 500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는 받아내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 학원 잘릴까봐 빨리 학원 가야 되니까 빨리 와서 합의하자 이러니까 100만 원 준다 하더라고. 그 100만 원 주고 합의했어요. 100만 원도 많이 준 거다 이러더라고요. 이 받쳐도 이게 공제조합, 개인택시 이런 데 받치면 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험회사에 가입한 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개인택시 공제조합 이런 데는 많이 안 줘요. 100만 원 정도 주고 일반 보험회사는 한 300만 원 정도 줘요.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 저처럼 협상을 하려면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뭐 지금 학원 잘릴 수도 모르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많이 주려고 하진 않겠죠. 자, 재산상 손해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는 안 주는데 자동차 사고 나면 위자료도 준다. 정신적 손해도. 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고 나면 손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합의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합의서는 거의 불가능이고 판결문 받아야 되겠죠. 얼마 손해배상하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변호사들이 협회, 공제조합하고 개업공개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럼 승소 판결문 받으면 바로 그냥 보험회사나 협회 공제조합에다가 청구를 한다고요. 그럼 지급해 줍니다. 지급해준 보험회사나 협회 공제조합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죠. 다시 보험료 처음부터 내고 가입해야 됩니다. 구상권은 행사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도 배상하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손해보험, 뭐 이게 사망보험 이런 거는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금 안 주죠.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손해 입혀도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탁금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는데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인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찾아간다고요. 사망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이 말이 뭐예요? 미리 가입 안 된다고 했잖아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해야 된다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못한다. 비재산상 손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비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기출문제는 비재산상 손해라고 나왔어요. 위자료는 안 준다고. 재산상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다만 민법상은 위자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해가지고 개인재산 안 주면 압류해가지고 강제집행해야 되죠. 보험금 받는 거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보정 설정을 해놓고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의 경우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올해 1월 1일부로 모든 특수법인이 2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내용에서 최소한 80%는 적중시킬 겁니다. 기출문제, 올해 문제에서. 자, 요거는 요약집은 73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는데요. 시험에 요거는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에는 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 권고제도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권고할 의무는 없다. 맞아요. 의무는 없어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7명입니다.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성립될 때까지 X.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면 잔금 치를 때까지죠. 등기 넘겨받고 잔금 치르는 게 이행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성립될 때까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했는데 나중에 이중매매 등을 했을 때는 이제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져야 되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그냥 반환보증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아요. 우리 주택연금 이런 것도 주택연금 이런 것도 엄청나게 다 위험, 거의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가입 안 하는 게 재산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기는 하겠더라고요. 주택연금도 보증료 이런 걸 다 떼더라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그 대신에 올해 한 100년 동안 살 것 같으면 그 평균 여명 이상 사는 사람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계속 죽을 때까지 주니까. 그 대신에 그 회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는 손해는 안 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부 공동묘유,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와이프가 저보다 나이 어리면 어린 사람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안 나오죠. 배우자 혼자 살아 있어도 계속 나오니까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은 돼야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주택연금 가입한다면? 몰래 해야 돼. 자식들 몰래 해요. 자식들을 몰래 해야 되고, 이게 상속 안 해줘도 되고, 그걸 만약에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자식 중에 한 명한테 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상속은 법대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리 지정할 수 있어요. 남는 돈 있으면 누구한테 주라, 없으면 못 주는 거고요. 저도 2명 있는데 잘하는 애한테 주려고 자꾸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계약자가 보험은 들어놓고 바꿀 수 있잖아요. 수익자를 바꿀 수 있거든요. 수시로. 그 자꾸 바꿔야 돼요. 수시로 수익자. 잘하면 바꿔줄게 이렇게 해야 되죠. 자, 3번입니다.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되 개업공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암기 프린트 52번에 16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6번, 15번 52번에 15번, 16번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가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손님 돈인데.
중개보수는 두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요약집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중개, 매개중개 하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이런 지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약을 성사시켜야 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시중개 이런 뭐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전시중개 이런 거는 그냥 한 달 동안 계약이 되든 안 되든 매물 전시만 해주고 돈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강구해놔도 계약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매개중개, 참여중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약 성사시켜야 돈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칠 수밖에 없잖아. 막 속에서 빨리 이게 계약되도록 하려고 이거 지금 손님 할 사람 지금 줄 서 가지고 있다. 빨리 안 하면 지금 가계약금 빨리 그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고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이 부담하는데 요거는 암기 프린터 아까 52번에 15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했죠. 왜 매도인이 부담하냐면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이라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이다. 그래서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액인 10만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10만원 가압류 말소해 주기 전에는 잔금 못 주겠습니다. 소위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떼가지고 잡아라 깨끗하다 다 갚았다 가압류 다 말소했다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도권에서 옛날에는 법무사들이 다 내줬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개업공개사가 낸다더라고. 700원이라도 700원 열람하는데 비용 현실적으로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게 준 적이 없는데 손님한테 받을 수 있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론적으로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매수신청 대리 보수 전부 다 실비 약정입니다. 원칙.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약정을 하는데 약정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죠.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보수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0.9% 초과해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두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판례입니다. 중개보수 초과 부분만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상가 권리금하고 상가 임대차하고 알선하면서 1억짜리 알선하면서 상가 임대차 1억 그러면 최대 0.9%니까 90만 원이죠. 그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면서 합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인지 명시적 규정 없이 합해서 2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보수 0.9%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형사사건은 명확하게 증거 없으면 유죄를 선고 못해요. 판사가 자기가 확신이 들어야 되지 무조건 애매한 경우는 무죄입니다. 그 모 연예인 그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 가서 뭐 성룡차 안에서 그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받았는데 결국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것까지 주석까지 달더라고요. 무죄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을 뿐이다. 이것까지 했더라고요. 무죄라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은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손님들이 영악해가지고 먼저 전화 와가지고 핸드폰을 전화 온다고 사장님 그때 뭐 이렇게 했죠. 무의식 중에 그냥 반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서서히 하나씩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 녹음한 거 파일 보내가지고 증거 없는데도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중개보수 얼마 그때 제가 드렸죠. 이렇게 하면 무의식 중에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았으면. 그 무조건 예 하지 말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애매한 거는 하기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자,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줬으면 계약금 플러스 프리미엄까지만 계산한다고요. 실제 주고받는 돈이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적은 게 아니라 교환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면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기준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교수들은 현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는다고요? 중개사물 소재지가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아요. 그럼 시험에 낼 실익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현실은 모르고 무조건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 보고 내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된 날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주택은 쌍방으로부터 받되 매매 교환의 경우 0.7, 임대차의 경우는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 행정처분입니다. 요약집은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청문과 의견 진술 귀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고 나머지 다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의사한테 자격증 받고 서울에 가서 분실해도 경기도의사한테 재발급해달라고 해야 돼. 서울시한테 가면 뭐라고 했어? 서울시가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뭘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오직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자격정지를 합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하고요.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는 근데 엄격히 해석상 말하면 그냥 자격증만 딴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될 수 있고 자격증 있는 개업공개사도 자격 취소될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지만 해석상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청문 안 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죠. 자, 그 다음에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딱 5일,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 2번 나옵니다. 여기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적발을 한 경우에는 시도의사한테 알려는 줘야 돼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반납, 7일 이내 반납하는 거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 3개입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못합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시험도 못 봅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격정지는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 6개월 이하니까 6개월 받을 수도 있고 3개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요.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 정의합니다. 업무정지는 개공만 해당되고 소공은 자격정지라고 했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서명 날인 안 해도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소공 업무 못하는 걸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지정취소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개공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될 수 있고요. 청문은 취소 3개만 한다고 했고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6개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통보하는데 자격정지, 자격 취소는 통보되지 않죠. 왜냐하면 등록관 정의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격 취소했다고 자격 정지했다고 안 알려주잖아요. 지도이사가 등록관 정한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는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반납해야 된다.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됩니다. 지정 취소는 지정 취소돼도 다시 지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 요건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500이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 아직 회사도 안 차렸는데 나 회사 차릴 건데 이용가입 해달라 500명 미리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협회 하나밖에 없다고. 협회 하나만.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부양지역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는데요. 요 4번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만 결격 사유인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4번이. 프린터, 암기 프린터 바뀐 거 반영되어 있나요? 18번, 동그라미 4번 반영되어 있어요? 기본서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양지역이라고 했는데 부양지금으로 바꿨어요. 금고 이상만 받아도 되는 걸로. 근데 지금, 지역 무슨 대가리인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만 암기해도 의미 없어요. 자격정지 사유 이중검인 확인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개별 기준 6개월, 나머지 4개는 개별 기준 3개월입니다. 자, 시험에 그러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하 자격정지다, 6개월 이하 자격정지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답이 이하라는 말은 무조건 6개월 이하예요.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2분의 1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4.5개월 할 수도 있죠. 개별 기준이 3개월이에요. 이중검인 확인서 1번부터 3번은 6개월, 4번부터 7번은 3개월입니다. 등록 취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는데요. 어디 갔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 2+1 이거는 전부 3번 다 업무정지죠. 3번 다 업무정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3+1은 여기 있는 3+1은 이게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면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1은
두 번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3 플러스 1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3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3번이 만약 업무정지라면 이미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업무정지 1번 받고 과태료 1번 받고 업무정지 1번 받고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3 플러스 1이지만 이거는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라고. 이거 하나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4번 다 과태료이거나 3번 과태료이거나 2번 과태료이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했고, 이 9번 개공, 소공,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해도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암기상이니까 넘어갑니다. 이거 뭐 부양지금 암기상만 같이 부양지금 시작. 이중금인 확인서 시작. 암기 프린트 16번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시작. 9번만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시작. 암기 프린트 17번 암기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암기 프린트 20번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인데 이 결정 공일임 여기까지가 개별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여기 업명까지 3개월, 기타 등등 1개월 개별 기준. 개별 기준 그래서 기타 등등 하나 하고 앞에 5개만 알면 되겠죠. 나머지 중간에 9개는 다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그 굳이 개별 기준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와서 이때까지 안 돼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무공구부터 했다고 6개월 앞에 5개.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암기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부운정 1회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2년 6개월 X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만을 운영하면 지정 취소할 수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고할 수 있고요.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부운정 1회 같이 시작.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부정한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중소속의 경우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 세계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취소 세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취소 세계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세계를 반납해야 되는데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고 청문만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2020년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9월 1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등록을 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죠. 또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소위 재책기간, 폐업 안 해도. 요즘 폐업기간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었으니까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다. X. 6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사용이나 명의대여 성명사용 다 같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 3년 넘었죠. 10월 3년 넘었죠. 3년 넘었으니까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옛날에 위반한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 못한다. 폐업기간 3년 넘었으니까 죗값을 치렀다. 이미 3년 동안 못했다. 문 닫았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사유 3년 제척기간인데 등록 취소가 아니라 제척기간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창립총회 참석인은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인가 보고 요약집은 93페이지에 있는데요. 인가라는 말은 오로지 협회 설립 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지부 설치한 때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제규정 제정 변경 승인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 못합니다. 합격해도 개업 안 하면 가입 못하고요. 취직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협회 가입 못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기인은 300명,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몇 개 둘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4개 지부가 있다. 지금 경기 남부, 북부 2개로 또 바뀌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4개, 동부, 서부도 있다가 지금 2개인데요. 2개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X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회장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무부양, 공시, 무부양, 광시, 공시 7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백선에 아까 몇 번이었지? 포상금 문제가 30번 문제에 보면 그 포상금 계산하는 게 백선 문제에 있었는데 이중 등록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기소유예, 공소제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그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공한 인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시공시,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7가지. 암기 프린트 27번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선고유예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아예 판사한테 가지도 않은 거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지어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무죄 판결,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전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 공무원들이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이유는 만약에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 하나도 안 나온대요. 공무원이 자살하는 이유는 가족 지키려고. 나 하나 죽으면 가족들은 왜냐면 공소권 없음이니까 다 나온대요. 퇴직연금. 그래서 죽는데요. 공무원들이. 가족 지키려고.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나오잖아요. 불기소 처분. 검사가 재판에 안 넘겨도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고 안 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있다고. 검사가 재판에 넘겨버리면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나옵니다. 기소중지 포상금 안 나옵니다. 기소중지는 범인이 해외 도피하고 없으면 기소할 수 없으니까 검사의 무혐의 결정 포상금 안 나옵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3번이네요. 38번에 3개월. 그 다음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50%인데 국고인데 협회에서 시도이사가 등록관청이 보조할 수 있는 비율 50% X 국고로 보조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하죠. 여기 50만 원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해임, 허가인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지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요거는 가태료 금액의 20%가 보상금이고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2개는 50만 원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50만 원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등 배분,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즉 국가기관에서 포상금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한 명이 먼저 받아갔으면 끝이라고 또 주는 게 아니고요. 10명이 동시에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균등 배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포상금이 32회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왔는데 33회 때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2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거래, 금지행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최대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소 중지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발각된 후에 하면 안 줍니다. 포상금. 기소 유예, 중지가 아니라 유예. 기소,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에요. 범인 도피하고 없으면 재판 넘길 수 없으니까 포상금 못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2개월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포상금 지급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한 사람만 지급한다고요. 균등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된다 했는데 합격하면 그냥 주잖아요. 공짜로. 분실해가지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냅니다. 교부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대학 전문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X입니다. 학교에는 위탁 안 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육제도 그리고 벌칙,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실무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여기에서 시험에 각각 한 문제 출제됩니다. 지금 40문제 중에서 지금 한 25문제 정도 풀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오늘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